이야기를 60년대, 70년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후에 한참 이제 재건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의 시발점이 됐던 이 무렵에 인천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산업화의 큰 수출입 지역으로서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인천은 한국 그 산업화의 견인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인천항,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이런 걸 통해서 수출입 물류들을 담당해 왔고, 그다음에 이후에 70년대 국가산업단지 부평공단, 주한공단을 통해서 한국 근대화의 토대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인천의 개항이 언제쯤이었나요? 인천 개항은 1883년에 개항을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인천 개항이 이루어졌고요. 인천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거든요. 네. 문호를 개방함과 동시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조개지도 동시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83년 당시에 일본 조개지,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조개지, 지금의 중구청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듬해에는 청국 조개지, 1884년에 청국 조개지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의 차이나타운, 네, 여러분 뭐 짜장면 먹으러 가고 네. 정요리 먹으러 갈 때 거기 보면 중국풍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884년에 만들어진 조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구청 뒤쪽 자유공원 언덕 쪽에 제물포 구락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물포 구락부가 있는 자유공원, 지금의 자유공원이고 그 당시 응봉산 중턱에 유럽인들, 미국인들, 서양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각국 거류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국이라는 것은 서양의 여러 나라라는 뜻이죠. 서양의 여러 나라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류지, 각국 거류지가 설치됐고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일본 영사관, 청국 영사관, 영국 영사관, 나중에 러시아 영사관, 뭐 이런 그 해당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부서들이 설치되고, 지금 말씀한 외국인들, 그다음에 외국의 문물들이 이제 뒤섞이는 곳이 되죠. 그러면 저는 그것이 문화 실험실이라고 보는데요. 그 문화 실험의 결과가 오늘의 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의 개항은 매우 중요한,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인천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는 어떤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대사의 역사, 인천의 역사는 곧 이 항만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나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인천에는 또 하나의 항이 있죠. 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초까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수기 공모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올해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공항들 평가들을 이제 하면 거의 뭐 인천공항은 항상 이제 수위에 있었고 1위도 다수 차지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공항, 우리가 인천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0주년이 됐어요 벌써. 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세계 최고의 공항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항, 항공산업들이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물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제대로 사람이건 뭐 상품이건 제대로 오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면 오히려 전례 없는 항공 물류 특수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 증가되는 항공 물류가 자연 증가하는 그 추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동안 제대로 물류가 오고 가지 못했던 그렇죠. 것이 예. 겹쳐져서 훨씬 더 폭발적인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그렇고 인천공항당국도 그렇고 그런 특별한 예. 폭증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벌어질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항공 물류의 경우는 항공 산업의 경우는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위기의 시점에 인천공항의 배후 지원 인프라라든지 예. 이런 데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순히 물류 이동뿐만 아니고 인천이란 도시 자체를 공항 도시, 항공 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준비들을 밑그림을 좀 더 튼튼하게 그리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인천국제공항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또 인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섬입니다. 그렇죠. 사실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섬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섬을 또 잘 개발해야 되는 또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천의 섬은 또 인천의 보물, 보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섬은 그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그 아름답고 여러 경관도 아름답고 휴식 장소로도 좋긴 하지만은 늘 이제 교통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들이 네.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제 백령 공항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상 비행기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아름다운 섬의 경관이 관광으로 훼손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하면서 또 보물로 갖고 나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들이 네. 이제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서해의 아름다운 도서들, 백령도, 소청도, 예. 군바위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구롭도라든가 그 덕적군도의 선갑도, 구롭도, 백아도 이런 아름다운 섬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경관도 아름답지만 지질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해상지질공원으로 지정해서 갖고 나간다면 우리 인천의 보배이자 세계인들이 주목받는 그런 장소로 네. 관광 명소로 갖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